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찾아온 전지적 AI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풍성한 소식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과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에 이어 지난 1월 14일에도 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추가금리 인상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대표적인 금리 수혜주로 여겨지는 은행주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14조 5,4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8%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또 총 배당액이 3조 7,5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적극적인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나서 투자자 유입을 이뤄냈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이는 은행주. 지난 연말에 관련 리포트를 함께 읽어봤었는데요. 이번에 은행주 실적 관련하여 좋은 소식들이 많아 코덱스은행 소식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리포트를 소개해드렸을 때와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월 11일 기준 보유 비중 탑10을 살펴보면 KB금융이 22.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가 그 뒤를 잇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주가는 8,205원이며 상승기업은 8종목, 하락기업은 1종목인 것으로 나타났네요. 일주일간 보유 종목들의 기사들을 분석하여 점수를 낸 긍부정 점수는 36점으로 중립 동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덱스은행 관련 뉴스량은 지난 3주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주간 수익률 상하의 기업을 살펴볼까요? 이번 주 주간 수익률 1위는 하나금융지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리 인상을 앞두고 관련주인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하나금융지주는 역대 최대 실적과 최고 수준의 배당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주가의 고공행진 소식과 함께 시가총액이 15조 원을 넘어섰다는 희소식도 전해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네요. 주간 수익률 2위는 KB금융입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758억 원을 사들이면서 강한 순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금융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활발한 거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KB금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4조 원이 넘어선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히면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DGB 금융지주가 주간 수익률 3위에 올랐습니다. DGB 금융지주 또한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연간 순이익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5,031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48.8% 증가한 7,4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은행과 비은행 자회사의 성장이 고르게 나타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실적을 개선했죠. 더불어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으로 꼽히면서 변동성이 커진 시기에 수익을 기대해볼 만한 종목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주간 수익률 최하위 기업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며 4대 금융지주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지난해 3월 우리금융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순항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을 5.8%에서 3.6%로 매각하면서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는데요. 지난주 주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앞으로의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주간 수익률 하위권에 들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주식 처분 논란에 카카오 관련 기업들이 하락세를 보였던 흐름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런 부분을 사과하고 카카오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대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흐름을 뚜렷하게 되돌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난주에는 은행주의 좋은 분위기와 함께 카카오뱅크도 소폭 반등에 성공했네요. 카카오뱅크의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은 2월 7일 해제되었는데요. 양호한 실적과 최근 낮은 주가 흐름에 대주주의 뚜렷한 매도가 보이지는 않지만 시장에는 경계감이 있는 모습입니다.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관련 뉴스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JB금융지주가 주간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했네요. JB금융지주도 주간 수익률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나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JB금융지주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작년 대비 39.4% 증가한 5,066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주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중금리 대출의 확대가 그 요인으로 보이고요. 배당금 또한 사상 최대 수준을 보여주며 전반적인 안정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뉴스 증가율이 높았던 기업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지난주에는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금융주에 시선이 집중됐는데요. 공통적으로 역대급 실적과 배당 발표로 관심이 높았던 가운데 대형 금융지주들이 특히 더 많은 뉴스를 쏟아냈네요. 개별 기업으로는 우리금융지주의 M&A 활성화, 하나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 그리고 KB금융의 순이자 마진 확대 등의 소식이 이어지면서 뉴스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AI가 뽑은 관련 핫 키워드도 살펴볼까요?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4대 금융그룹이 역대 최대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결산 실적에 따른 총 배당액은 3조 7,505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인데요.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 충격에 대비해 배당금을 줄였던 2020년에 비해 64% 급증한 규모입니다. 배당 확대에 따른 4대 금융지주 주식의 배당 수익률은 평균 6.3%에 달한다고 하네요. 주주환원 정책들을 강화하는 은행주들이 만년 저평가주라는 오명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세요.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4분기 적립한 대손 충당금 규모는 1조 4,321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2.4배 증가했습니다. 대손 충당금을 전분기보다 크게 늘리긴 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대손 충당금 규모가 1년 전보다 감소한 상황인데요.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부실화 등의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네요. 은행주들은 최근 주가 반등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의 PER과 PBR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가치주입니다. 최근 공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된 포트폴리오 지표별 상위 5개 기업과 하위 5개 기업의 재무 관련 정보들도 준비했으니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코덱스은행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리포트를 통해 은행주의 실적과 배당 소식 등 좋은 소식들로 찾아뵐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코덱스은행 이외의 다른 국내 테마형 ETF 소식들은 코덱스 홈페이지 내 AI 애널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요. 전지적 AI 시점은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